여러분, 집 마당에 서 있는 단 한 그루의 나무가 공기와 건강, 재물과 자식의 앞날까지 바꾸어 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설마 나무 한 그루가 사람 운명을 바꾸기까지 하겠습니까? 그저 그늘이나 만들어주고 눈 시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작은 삼성 상회를 일으키던 때부터 수원 공장 털을 찾기 위해 전국의 집과 털을 직접 발로 밟으며 다니던 세월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집을, 수없이 많은 마당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되는 집에는 항상 그 집에 어울리는 나무가 서 있었고, 이상하게 일이 막히고 병치레가 잦은 집에는 언제나 그 집 기운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한쪽에서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 좋으니까 한 그루쯤 심어도 되겠지. 여름에 그늘만 시원하면 좋은 것 아닌가. 나무가 많으면 공기가 좋다던데 그게 다 아닌가.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주인의 마음을 담고 가지가 뻗는 방향은 그 집 가족의 인생 흐름을 따라갑니다. 뿌리가 어디로 파고드는지, 가지가 어디를 가리고 어디를 열어주는지 그 방향을 유심히 보면 그 집 사람들의 삶이 보였습니다. 밝은 집의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늘 싸우고 지친 집의 나무는 어딘가 축 늘어져 땅을 내려다보며 마치 그 집 사람들의 어깨처럼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집과의 경계입니까? 삐뚤어진 담벼락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 집을 지키고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입니까?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은 결국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매일 같이 채우는 공기와 빛과 바람,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이 네 가지가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워오면서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항상 숫자보다 먼저 털을 보았고, 사람을 보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았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 시절 장사를 잘하는 집을 가보면 마당은 크지 않아도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갈 공간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길 위에는 늘 조용히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돈이 돌지 않고 식구들 사이에 말다툼이 잦은 집에 가보면 마당 어딘가에 그 집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늘은 시원한데 사람 표정은 시원하지 않고 나무는 푸른데 집 안 공기는 왜인지 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는 그 집 사람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일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마당에 두느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는 선언이고 우리 가족의 앞날을 어디로 이끌겠다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회장님, 요즘 세상에 누가 나무 보고 운세를 논합니까? 이건 미신 아닙니까?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데 마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한 미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털을 살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집과 나무, 사람과 운의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집이 단독주택이든 작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든 본질은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는 것, 뿌리가 털을 흔드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집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로 마당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 7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 나무들이 집의 기운을 빨아먹는지, 왜 가족의 건강과 재물과 인연까지 흩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미 심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집의 흐름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무 이야기로 끝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마당의 뿌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 여러분 자녀의 표정과 부부 사이의 대화, 노년에 맞이할 마음의 평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아, 이건 우리 집에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구나. 그때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에 공감했다는 작은 고개 끄덕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 한 줄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준다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 마당에 숨어있는 운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나무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두면 사람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축 늘어져 그 집의 기운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나무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금기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나무는 멀리서 보면 수수하고 아름답지만 집 가까이에 두는 순간 사람의 마음과 기운을 조용히 끌어내리는 나무입니다.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귀신이 산다. 이 말은 미신이 아니라 이 나무가 가진 기운을 정확히 표현한 옛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며 전국의 집터를 발로 밟고 다니던 시절 버드나무가 마당에 서 있는 집을 들여다보면 항상 비슷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괜히 걱정이 많아 보였으며 사람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표정은 밝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자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버드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지가 아래로 축 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늘을 향해 뻗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늘어지며 마치 집안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듯 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축 처진 가지들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시원한 바람결이 아니라 마치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건드리는 듯한 울림을 일으킵니다. 밤이 되면 그 움직임이 더 선명해집니다. 깊은 밤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의 실루엣은 조용하지만 무겁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경험한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버드나무가 마당에 있는 집에서는 잠이 깊지 않습니다. 새벽에 자주 깹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가볍지 않고 어딘가 눌려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모양은 단지 모양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가진 기운의 방향입니다. 버드나무의 가지는 위로 향하지 않습니다. 축 늘어진 가지는 사람의 기운을 아래로 당기고 마음의 무게를 늘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슬픔을 끌어당기는 나무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물기를 끌어당기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땅속의 습기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주변 흙이 항상 축축해지고 그 습한 기운이 집 안까지 스며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이 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이 먼저 축 처집니다. 피곤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눌려버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장부 한 장 들고 털을 살피러 간 곳마다 버드나무가 있는 집은 항상 축축하고 눌린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버드나무를 베거나 옮긴 뒤 집의 공기가 가벼워지고 식구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직접 본 적도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버드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장소를 잘못 만난 것뿐입니다. 강가에서는 아름답습니다. 논두렁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참 풍경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머무르고 쉬고 숨쉬는 집 마당에서는 그 기운이 너무 무겁게 작용합니다. 마당에 심는 나무는 그 집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버드나무는 그늘도 축 처지고 가지도 축 처지고 뿌리도 습기를 끌어당기며 집의 밝은 흐름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집 앞에 절대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 첫 번째로 버드나무를 꼽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무는 무엇일까? 왜 그 나무는 산 사람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가? 왜 집 전체의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내려앉히는가? 이제 두 번째 금기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나무는 멀리서 보면 고요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집 가까이에 두는 순간 산 사람의 기운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바로 측백나무, 향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나무를 묘지와 사당에 심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을 지키는 나무 고요함과 정적을 품은 나무. 그래서 향나무는 산 사람의 집보다 죽은 이들의 자리를 지키는데 더 익숙한 나무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젊은 시절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삼성 상회를 막 일으키던 시절 수원 공장 부지를 찾고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집과 마당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때 유독 향나무가 마당에 서 있는 집에서 이상한 공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한 고요가 아니라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조차 울림이 없고 집 자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측백나무는 잎이 촘촘하고 바람이 스며드는 틈이 거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십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적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조용하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가야 합니다. 낮은 숨결이라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숨결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립니다. 그런데 향나무는 그 흐름을 차단합니다. 바람을 막고 햇빛을 깊게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집 안 공기는 무거워지고 사람의 기운도 함께 눌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 근교에서 직원 숙소를 마련하던 때 집 기둥 옆에 키 큰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니 이상한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살던 직원들은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집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향나무 아래의 땅은 하루 종일 햇빛이 닿지 않아 늘 젖어 있고 축축했습니다. 그 습한 기운이 집 안까지 스며들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를 옮기고 나서야 집 전체의 공기가 가벼워지고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몸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 마당에 향나무가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향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절에서는 고요함을 지키고 봉분에서는 마지막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정적과 침체로 바뀝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운을 채우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는 고요함이 아니라 자연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드는 길, 바람이 드나드는 길, 기운이 순환하는 길. 이 세 가지가 막히면 집은 조용히 죽은 공간처럼 변합니다. 향나무는 바로 그 길들을 막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향나무는 집에 두는 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 나무가 집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고 말수가 줄고 사람들이 쉽게 지친다면 그 집 어딘가에 기운을 막는 나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축 늘어뜨리는 나무. 두 번째는 기운을 눌러버리는 나무. 그렇다면 세 번째 금기나무는 무엇인가? 그 나무는 더 조용하지만 집의 평온을 가장 먼저 깨뜨리는 나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금기나무는 멀리서 보면 곳곳 청아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으로 운치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그 집의 평온함입니다.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겉모습만 보면 참 곱고 올바르게 서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도 그렇듯 겉으로 고다 보이는 것이 속까지 온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나무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마치 군대처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의 흙을 밀어내고 심지어 담장을 미세하게 밀어 부수기까지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터를 살피던 시절 대나무가 심어진 마당을 보면 항상 이상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흙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솟아오르거나 혹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 담장이 아주 조금씩 바깥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뿌리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 집의 털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는 집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쉽게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말투가 짧아지고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땅이 뒤틀리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뒤틀립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대나무 있는 집에서는 말다툼이 잦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 나무의 성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공격적입니다. 뿌리가 조용히 퍼지는 나무는 집안 기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대나무처럼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히는 나무는 집안의 기운을 들끓게 만듭니다. 한 번은 경상도에 있는 오래된 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멋스럽게 서 있는 대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양만 보면 정말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몇 년째 사소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자식들도 자주 부딪히고 이웃과도 경계 문제로 2번이나 관청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살펴보니 대나무 뿌리가 담장을 밀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벌어진 충돌이 사람 사이의 충돌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산과 들에서는 훌륭한 나무입니다. 넓은 대숲에서는 곧고 청량한 기운을 주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집 마당이라는 좁고 섬세한 터에서는 그 강한 뿌리가 집안의 안정과 평온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땅을 흔드는 뿌리, 그 뿌리가 만들어 놓은 균열, 그 균열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나무 뿌리는 흙의 결을 흔듭니다. 그리고 흙의 결이 흔들리면 그 위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나무가 집 마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쉬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날을 곧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털을 흔드는 뿌리를 가진 나무를 두면 집의 기운이 들끓고 사람의 마음도 들끓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고 말이 짧아지고 기운이 날카로워졌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대나무는 집의 평온을 흔드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나무는 무엇일까? 넉넉하고 듬직해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집의 기운을 조용히 빨아들이는 네 번째 금기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금기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멀리서 보면 듬직하고 넓은 그늘을 자랑하며 마을 어귀에 서 있을 때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집 마당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듬직함이 기운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집터의 힘을 서서히 빼앗는 무거운 뿌리로 바뀝니다.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한국 곳곳에서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며 여름에는 땀을 식히고 가을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나무가 집을 지키는 나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수원과 서울 근교로 공장터를 살피러 다니던 시절 가장 조심했던 집터가 바로 느티나무가 집 가까이 서 있는 터였습니다. 느티나무의 뿌리는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이 뿌리가 땅속에서 수분과 영양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근처의 흙은 빠르게 메말라 가볍게 변합니다. 여러분, 흙이 약해지면 그 위에 서 있는 집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느티나무가 집 가까이에 있는 집은 집안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쉽게 지칩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티나무는 땅속의 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터의 기운이 약해지면 그 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어느 날 저는 수원 외곽에 한 오래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고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든든했습니다. 마당을 아우르는 넓은 그늘 강해 보이는 줄기. 이때 집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자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늘 피곤해 보였고 며느리는 이유 없이 기운이 빠져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당을 살펴보니 느티나무 주변의 흙은 심하게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집 쪽으로 뻗어 온돌 아래까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흙이 안정된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의 마음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느티나무가 집 가까이에 있으면 그 넓은 잎이 햇빛을 막고 그 큰 놀이 기운을 아래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터의 기운을 빨아들이며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나무다. 집 안의 나무가 아니다. 느티나무는 넓은 터 여러 사람이 쉬는 공터 마을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집 마당처럼 기운이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는 공간에서는 그 큰 뿌리와 넓은 그늘이 집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집터의 기운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나무가 있다면 그 다음 나무는 집의 밝음과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막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커질수록 그늘이 짙어지고 그 그늘이 깊어질수록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빛과 운이 막혀버립니다. 이제 5번째 금기나무, 가문비나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금기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집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서 보면 곧고 단정하며 집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 빛을 막고 공기를 눌러 집 전체의 흐름을 조용히 가라앉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를 가리는 나무는 집의 운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둡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으로 들어와야 할 밝음과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가문비나무는 가지가 촘촘하고 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빛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그늘이 드리워지면 그 아래는 하루 종일 어둡습니다. 제가 수원 공장 부지를 세우던 시절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집이 늘 어둡고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집안이 환하지 않았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집 바로 앞에 큰 가문비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과 창문을 거의 가려버리고 햇빛이 안방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분의 집 앞 흙은 항상 축축했고 방 안은 낮인데도 어두운 기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햇빛이 들어와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기운을 깨우는 힘입니다. 해가 들지 않는 집에서는 사람의 말투가 짧아지고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생각이 무거워지고 기회도 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려면 기운이 가벼워야 합니다. 재물은 가벼운 기운, 따뜻한 기운, 열린 기운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문비나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막습니다. 빛을 막아 집의 밝음을 없애고 바람을 막아 집 안 공기를 정체시키고 음습한 그늘을 만들어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가문비나무 아래에서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운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집 앞에 두면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재물은 빛을 타고 들어오고 바람을 따라 흐릅니다. 즉, 움직임과 밝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가문비나무는 이 흐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문비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산속이나 넓은 숲에서는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좁고 섬세한 공간에서는 그 조용함이 정체로 바뀌고 그늘이 눌림으로 바뀌며 집의 밝은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빛을 막고 기운을 눌러 집의 흐름을 가라앉히는 나무가 있다면 사람 사이의 기운까지 흔드는 나무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6번째 금기나무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끊어버리는 나무입니다. 바람을 부드럽게 이어주지 못하고 집안의 대화를 단절시켜 서로의 마음을 멀리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이제 오동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째 금기나무는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고 당당한 나무입니다. 크고 넓은 잎, 고급스러운 자태, 예전부터 혼수나 가구 재료로 귀하게 쓰여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집에 두면 복이 오지 않을까 하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집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 화려함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겉은 넓고 풍성해 보이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품지 못하는 나무 사람 사이의 대화를 끊고 가족 간의 온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나무,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동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넓은 잎이 만들어내는 그늘입니다. 그늘 자체는 크지만 신기하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포근함이 없고 머물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늘 아래 들어가 보면 햇빛이 막혀 시원하기는 한데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고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공기가 감돕니다. 이상하게 차갑고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수원에 방직 공장을 세우기 전 직원 숙소를 알아보며 여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오동나무가 서 있던 집들이 몇 곳 있었는데 놀랍도록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정이 깊은데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거리가 생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큰 오동나무, 그 나무 아래에서는 늘 싸늘한 바람이 돌고 있었고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공기는 단순한 기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입니다. 오동나무는 바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을 흩어버립니다. 기운이 일정하게 흐르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기운이 끊어지는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머물러 서로를 감싸고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동나무 아래에서는 기운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중간에서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옛 어른들은 오동나무는 그늘은 넓어도 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늘 보기에는 당당하지만 집 전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기운. 이것이 오동나무가 집 마당에 맞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동나무가 있는 집에는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크지 않은 차이가 큰 거리감으로 번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서운함을 불러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의 흐름이 잘린 집에서는 사람의 마음 흐름도 잘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대화가 줄고 왜인지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평소보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집 어딘가 기운을 끊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오동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문제를 일으키는 7번째 금기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기운을 끊는 수준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기회를 막고 재물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열매도 탐스럽지만 집 마당에서는 재물운을 막는 대표적인 나무 바로 뽕나무입니다. 이제 7번째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도 탐스럽고 잎이도 넓고 한때는 양잠이 번성하던 시절 농가에서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 나무는 재물의 흐름을 막고 기회를 끊어버리는 나무가 됩니다. 바로 뽕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집 앞 뽕나무는 동티를 막는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구와 수원을 오가며 상회와 공장을 확장할 터를 살피던 시절 뽕나무가 있는 집을 보면 항상 비슷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기운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집의 흐름이 탁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이상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뽕나무의 뿌리와 그늘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뽕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들며 주변의 영양분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뿌리 주변의 흙은 쉽게 굳어지고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흙이 숨을 쉬지 못하면 집의 기운도 숨을 쉬지 못합니다. 뽕나무는 빛을 넓은 잎으로 가리고 기운을 아래로 눌러 집 안 분위기를 무겁고 정체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한 시골집에서 집안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째 하는 일마다 흐름이 끊기고 어떤 일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집에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큰 뽕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무겁게 눌러놓은 것처럼 흙이 단단하고 바람조차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둘러보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자꾸 끊어지는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를 가진 집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작은 일도 자꾸 끊기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의 계획이 지속되지 않는다.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흐릿하다. 여러분, 재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코 숫자나 능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기운과 흐름이 맞아야 기회가 들어오고 돈이 머물고 사람의 마음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뽕나무는 그 흐름을 끊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겉모습과 달리 집 마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무로 오랫동안 경계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집의 기운을 방해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집을 약하게 만들고 무엇이 집을 살리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 이제 뿌리부터 깊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집을 약하게 만드는 나무들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원리, 빛, 바람, 흙, 이 세 가지가 막히면 운도 막히고 사람의 삶도 흔들립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 왜 이런 나무들이 집을 약하게 만드는가? 그 근본 원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어떤 나무는 집을 살리고 어떤 나무는 집을 무너뜨릴까요? 왜 뿌리 하나, 가지 하나, 그늘 하나가 사람의 기운과 재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까요?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이해하려면 집이라는 공간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대구의 작은 상회를 운영하며 그리고 수원에 공장을 세우며 수없이 많은 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집의 운은 빛, 바람, 흙,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앞서 이야기한 7가지 나무가 집의 흐름을 막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빛입니다. 해가 드는 집은 사람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해가 들지 않는 집은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빛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햇빛이 들어와야 기운이 깨이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러나 가문비나무 같은 나무가 빛을 막아버리면 집안에 어둠이 깔립니다. 그 어둠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며 불안과 무기력을 불러옵니다. 둘째, 바람입니다. 집 안 공기가 막히면 사람의 마음도 막힙니다.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입니다. 바람이 오면 기운이 돌고 기운이 돌면 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향나무 같은 나무가 바람을 막고 정적을 만들어버리면 집안의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춤이 사람의 몸을 무겁게 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말투가 짧아지고 표정이 굳어지는 이유도 바람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흙입니다. 흙은 집의 기초입니다. 흙이 안정되면 사람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대나무나 뽕나무처럼 뿌리가 난폭한 나무들은 흙을 흔들어 버립니다. 흙 속의 흐름을 어지럽히고 터의 결을 뒤틀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흙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삶도 흔들립니다. 불안이 많아지고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고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빛이 막히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막히면 기운이 멈추고 흙이 흔들리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는 과거 풍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집안 환경이 사람의 정신과 건강과 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빛이 충분하면 우울함이 줄고 환기가 잘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습도가 적당해야 기운이 안정됩니다. 옛사람들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습니다. 사람도 집을 담습니다. 집의 흐름이 밝으면 사람의 삶도 밝아지고 집의 흐름이 무너지면 사람의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는 빛을 바꾸고 바람을 바꾸고 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나무는 집의 기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빛을 막는 나무는 집의 앞길까지 막고 흙을 흔드는 나무는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흔듭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집에 어떤 나무를 두느냐가 곧 그 집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지.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미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와서 옮길 수도 없고 뿌리도 깊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 터를 보며 깨달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잘못 심은 나무라도 올바르게 다스리면 집의 기운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심어버렸을 때 어떻게 기운을 바로잡는가? 그리고 기운을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미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제 와서 뽑을 수도 없고 뿌리가 너무 깊어 건드리기 어렵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무도 사람과 같습니다. 잘 다스리면 기운이 바로 서고 흐름이 살아납니다. 제가 평생 현장에서 깨달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터가 바로 서면 사람도 바로 선다. 그렇다면 이미 심어버린 나무를 어떻게 하면 집의 기운을 해치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베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무의 본질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가지와 그늘에서 시작됩니다. 가지가 너무 무성해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순간부터 집의 흐름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지를 가볍게 쳐주는 것만으로도 빛이 열리고 공기가 달라지고 집 안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나무의 호흡을 되찾아주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무가 숨을 쉬면 집도 숨을 쉽니다. 둘째, 뿌리막이입니다. 대나무나 뽕나무처럼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털을 흔드는 나무는 경계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흙 속에 돌이나 두꺼운 판재를 넣어 뿌리가 더 이상 집 쪽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하면 터가 안정되고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저 역시 수원 공장을 매입할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뿌리막이를 설치했고 그 뒤로 집터가 놀랄 만큼 안정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셋째, 소금과 맑은 물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집의 기운을 바로잡는데 소금과 정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정돈하고 터를 다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기운을 끌어당기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서 있는 방향에 작은 그릇에 흰 소금을 담아두고 아침에 맑은 물을 조금 뿌려주세요. 이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겠다, 이 터를 밝히겠다 라는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터도 밝아집니다. 넷째, 자갈을 깔아 흙에 숨을 여는 방법입니다. 흙은 사람이 밟아줄 때 숨을 쉽니다. 그러나 뿌리가 눌러 흙이 단단히 잠기면 기운은 고이고 무거워지고 정체됩니다. 나무 주변에 작은 자갈이나 백자갈을 깔아주면 흙에 숨이 열리고 터가 다시 가벼워집니다. 제가 사찰에서 머물며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백자갈의 힘이었습니다. 스님들은 터의 기운을 밝히기 위해 흙의 숨기를 열어주는 백자갈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다섯째, 옮기거나 베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뿌리가 너무 깊고 집의 기운을 심하게 막고 있다면 때로는 옮기거나 베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 손으로 직접 베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무를 죽이면 재앙이 온다는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집과 얽힌 기운이 깊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내는 행위는 집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과 사람, 나무 모두에게 가장 온순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심어버린 나무라도 빛을 열어주고 바람길을 만들고 흙에 숨을 살리고 뿌리의 방향만 잡아주면 집의 기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평생 이사하고 공장을 짓고 터를 살피며 이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터가 바로 서면 사람이 바로 서고 사람이 바로 서면 일이 곧게 흘러갑니다. 이제 7가지 금기나무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의 기운을 살리는 나무는 무엇인가? 마당에 두기만 해도 기운이 맑아지고 운이 밝아지는 나무는 정말 없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제가 평생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해온 집의 기운을 살리는 길한 나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 복을 되살릴 3가지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집의 기운을 무너뜨리는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이룹니다. 운을 막는 나무가 있다면 운을 활짝 여는 나무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길한 나무는 제가 평생 터를 살피며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어떤 복을 부르는가?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밝혀주는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한 나무는 집의 애군을 씻어내고 기운을 맑게 하는 나무입니다. 바로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는 누구보다 먼저 피어나는 나무입니다. 찬바람이 남아있고 땅속에 겨울의 기운이 아직 머물러 있어도 가장 먼저 꽃을 터뜨립니다. 이른 봄의 매화는 숨이 막혔던 겨울의 기운을 가장 먼저 깨뜨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화는 액을 먹고 꽃을 피운다. 저는 이 말을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삼성상회 일을 하며 여러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집안 공기가 맑고 밝은 집들은 마당 한쪽에 작지만 단단한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들의 얼굴빛이 곱고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매화는 사람이 지닌 걱정과 불안을 조용히 흡수해 빛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찬 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고난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한 나무는 집의 기운을 맑게 하는 매화나무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향 자체가 복을 부르고 집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운을 스며들게 하는 나무. 바로 금목서입니다. 금목서는 가을이 되면 황금빛의 은은한 향기를 집 안 구석구석까지 퍼뜨립니다. 그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기운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향입니다. 제가 과거 수도권 근교한 사찰을 찾았을 때
큰 금목서가 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절은 이상할 만큼 기운이 밝고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목서 향은 사람 마음을 풀어준다. 마음이 풀리면 재물도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재물은 굳은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힌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기운이 풀릴 때, 바람이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재물의 길도 열립니다. 금목서의 향은 이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한 나무는 향 자체로 복을 부르는 금목서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 열매가 곧 풍요의 상징이 되어 집안의 재물과 기회를 불러들이는 나무, 바로 귤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를 복이 열린다, 기회가 열린다, 재물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과거 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 귤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해마다 열매가 정말 많이 출생 열렸습니다. 그 집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가 잘 열리는 해에는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자식들에게 들어오는 기회도 늘고 돈도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열매가 잘 열린다는 것은 햇빛이 고르게 들고 바람이 적당히 돌고 흙이 안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귤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한 나무는 집안의 풍요를 불러오는 귤나무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집의 운을 가볍게 합니다. 매화는 기운을 정화하고 금목서는 재물을 부르고 귤나무는 풍요를 키웁니다. 이 나무들이 있는 집은 공기가 맑고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우며 작은 걱정도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나무는 나무 그 자체보다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집에 어떤 나무를 두느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집의 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마당의 모습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드러내는가?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터를 보고 집을 보고 사람을 보며 얻은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집 마당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춥니다. 마당이 어지럽고 나무가 제멋대로 뻗어 있고 바람길이 막혀 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흐려지고 앞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당이 정돈되고 나무가 제자리를 지키고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흐르며 흙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앞날도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자리, 삶의 시작이자 끝이 닿는 자리, 그리고 마음이 녹아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밝으면 사람이 밝고 집이 숨 쉬면 사람이 숨을 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7가지 금기나무처럼 집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매화나무, 금목서, 귤나무처럼 기운을 살리고 복을 부르는 나무도 있습니다. 결국 마당에 어떤 나무를 두느냐는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일은 미래를 고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당에 서 있는 나무는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빛으로 가고 있습니까?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기운을 막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용히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경험한 심지 말아야 했던 나무는 무엇입니까? 혹은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집의 공기나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진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나누는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사람의 삶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늘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편안히 흐르며 흙이 부드럽게 숨을 쉬고 그 마당의 나무가 당신의 앞날을 단단하고 밝게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